도커의 종말? 개발자들이 런타임을 바꾸는 이유. 한때 도커는 컨테이너 혁명을 이끌었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2025년 개발자들은 더 빠르고 가볍고 안전한 대안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도커가 경쟁력을 잃고 있을까요? 한때 데브옵스의 아이콘이었던 도커는 이동성, 반복성, 개발자 민첩성과 동일시되었으며 현대적인 컨테이너화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도커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컨테이너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도커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테스트되고 구현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컨테이너 생태계는 더 이상 한 회사의 독점 시장이 아닙니다. 도커가 여전히 어느 정도 인기가 있지만 점점 더 많은 기업과 개발자들이 더 가볍고 모듈식이며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솔루션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의의 중심은 컨테이너가 영구적일 것인지가 아니라 어떤 런타임이 컨테이너 혁신의 다음 장을 이끌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커가 죽어가고 있을까요?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장 중요한 영역, 성능, 보안, 적응성, 비용에서 도커는 다른 솔루션들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뒤에 숨은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도커의 문제점 1. 도커 데스크톱 라이선스 및 비용 변경. 도커가 큰 조직을 위한 유료 멤버십 모델로 전환한 결정은 가장 눈에 띄는 전환점 중 하나였습니다. 개인과 소규모 프로젝트는 무료로 계속 사용할 수 있었지만 기업들은 이전에 무료였던 서비스, 그리고 항상 새로운 대안보다 나은 것도 아니네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이 도커에 대한 의존성을 더 자세히 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픈소스 지지자들과 비용을 중시하는 팀들은 도커의 가치가 추가 비용을 정당화하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 특히 윈도우와 맥OS에서의 성능 문제. 도커는 리눅스에서는 꽤 잘 작동합니다. 그러나 맥OS와 윈도우 사용자들에게 도커 데스크톱은 오랫동안 골칫거리였습니다. 특히 무거운 빌드나 여러 컨테이너 조율 중에는 가상 머신을 사용해 리눅스 컨테이너를 에뮬레이션하기 때문에 성능 저하, 과도한 CPU 사용, 배터리 소모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핀치에서 기반으로 사용하는 리마와 같은 새로운 솔루션은 개발자를 위해 맞춤화된 더 효율적인 가상화를 제공하여 도커 데스크톱의 복잡성과 비대함 없이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3. 보안 위험, 루트 데모 문제. 도커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아키텍처 선택 중 하나는 루트 권한으로 실행되는 데몬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이 중앙 서비스는 컨테이너를 제어하고 높은 권한을 요구하므로 생산 환경에서 잠재적인 공격 표면을 증가시킵니다. 도커가 사용자 네임스페이스와 루트리스 모두와 같은 기능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했지만 보안에 민감한 조직들은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보안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대안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 포드먼은 완전히 데몬 없이 작동하며 비루트 사용자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4. 모듈식 세계에서의 모놀리식 접근법. 도커 생태계는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다중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스웜, 클러스터링을 위한 도구, 레지스트리를 위한 도커 허브 모두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올인원 전략은 처음에는 도커를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의 세계는 발전했으며 추세는 느슨하게 연결된 전문화된 도구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쿠버네티스가 오케스트레이션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헬은 패키징을 처리합니다. 컨테이너드와 같은 컨테이너 런타임은 컨테이너 관리에만 집중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도커의 광범위하면서도 독선적인 도구는 유용하기보다는 제한적으로 느껴집니다. 벤더 종속성에 대한 두려움. 개발자들은 마침내 도커의 독점 도구들에 너무 깊이 빠지는 것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도커 파일 문법조차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OCI 이미지 및 런타임 요구사항과 같은 오픈 표준에 의해 통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오픈 표준이 더 많은 유연성과 장기적인 안정성을 약속할 때 개발자들은 단일 툴체인에 제한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대체 컨테이너 런타임. 도커가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게 된 지금 여러 컨테이너 런타임이 상당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보안, 모듈성, 성능, 그리고 개방성이 오늘날의 컨테이너 네이티브 세계의 가치를 반영하며 각각의 특정 사용 사례를 정의합니다. 포드먼, 안전한 데몬리스 대안. 레드햇에서 개발한 포드먼은
빠르게 시스템 관리자와 개발자들의 주요 선택이 되었으며 보안과 규정 준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도커와 달리 포드먼은 중앙 데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fork, exec 모델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더 안전하고 샌드박스화하기 쉽습니다. 포드먼은 또한 루트리스 컨테이너를 지원하여 사용자가 특권 없이 컨테이너를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CLI가 도커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더 안전한 대안을 찾는 팀들에게 전환이 쉽습니다. 컨테이너드, 쿠버네티스에서 선택한 네이티브. 원래 도커의 핵심 구성 요소였던 컨테이너드는 분리되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CNCF에 합류했습니다. 쿠버네티스 1.24에서 도커 지원이 사용 중단된 이후 쿠버네티스 배포판은 이제 이 기본 컨테이너 런타임을 사용합니다. 컨테이너드는 생산성이 높고 가벼우며 확장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는 한 가지 기능만 수행하며 그것을 탁월하게 해냅니다. AWS, EKS, 구글 클라우드, GKE, Azure AKS를 포함한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은 관리형 환경을 위한 신뢰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으로 컨테이너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CRIO, 쿠버네티스를 위해 설계됨. CRIO는 또 다른 CNCF 호스팅 런타임으로 특별히 쿠버네티스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컨테이너 런타임 인터페이스, CRI를 엄격히 따르며 가볍고 목표가 명확한 실행 환경을 유지합니다. 이는 결함이 아닌 특징이지만 쿠버네티스가 아닌 워크로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CRIO는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쿠버네티스에만 집중함으로써 보안을 단순화합니다. 레드햇 오펜시프트의 기본 런타임이 여기에 있으며 미니멀리즘과 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팀들이 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리마와 핀치, 우수한 맥OS 경험. 맥OS에서의 도커 데스크톱 성능 문제는 리마와 핀치와 같은 기술들이 이제 메우고 있는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리마는 맥OS에서 컨테이너 구축을 위해 맞춤화된 리눅스 가상 머신을 개발합니다. 리마와 도커 호환 CLI-인 네드를 기반으로 한 AWS 지원 프로젝트인 핀치는 라이선스 제약 없이 도커 데스크톱을 대체할 수 있는 매끄럽고 고성능의 대안을 제공합니다. 핀치는 현대적인 도구로 네이티브 경험을 원하는 맥OS 개발자들에게 선호되는 대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타 주목할 만한 런타임. 알려진 문법을 현대적인 런타임과 함께 사용하고 싶은 개발자들을 위해 설계된 네들은 컨테이너드 위에 도커 호환 명령을 제공합니다. CI/CD 파이프라인에 적합한 빌다는 데몬 필요 없이 OCI 규격 이미지를 생성하는 도구입니다. AWS가 개발한 미크로분 기술은 램다와 파게이트에서 사용됩니다. 다중 테넌트 시스템과 서버리스 워크로드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매우 가볍고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발자와 데브옵스 팀에게 의미하는 바. 대체제 등장이 지금 당장 도커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발자들이 도커가 어디에 적합한지 그리고 어디에 적합하지 않은지 재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개발 환경에서는 도커가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그 생태계, 도구 키트, 문서는 발전된 상태입니다. 다중 컨테이너 설정의 로컬 정의와 실행을 위해 도커 컴포즈는 여전히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생산 환경, 특히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도커가 최상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오늘날 컨테이너드와 CRIO 같은 런타임을 선호합니다. 포드먼을 통한 루트리스 작동은 보안에 민감한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맥OS에서는 성능에 민감한 플랫폼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환경의 모듈화는 팀들이 하나의 올인원 솔루션에만 의존하는 대신 각 작업의 최상의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2025년에도 도커를 사용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도커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로컬에서 빌드하고 테스트하면서 빠르고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원할 때, 팀이 주로 도커 컴포즈와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 의존할 때, 조정 없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대안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컨테이너드나 CRIO가 더 적합합니다. 특히 다중 테넌트나 규제가 있는 환경에서 강화된 보안이 필요할 때, 도커의 라이선스 접근 방식보다 오픈톡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 CI 파이프라인이나 맥OS 성능을 최적화하고자 할 때,
또 다른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 전략은 로컬에서는 도커로 개발하면서 CI/CD와 생산 환경에서는 컨테이너드, 나 포드먼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컨테이너화의 미래, 도커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컨테이너 세계는 오픈 표준, 경량 런타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이디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컨테이너 우주의 중심이 아니지만 도커는 여전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도커의 종말이 아니라 도커가 성장을 도운 생태계가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개발자들에게 더 많은 옵션이 제공되는 것은 이점입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승자는 어떤 워크플로우에도 맞출 수 있을 만큼 모듈식이고 설계상 개방적이며 기본적으로 안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도커는 길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더 넓은 범위의 플레이어들, 각각 컨테이너화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 이 앞으로의 길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커에서 다른 것으로 전환하셨나요? 포드먼, 컨테이너드 또는 다른 것을 사용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셨나요?